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대기 부장판사님이 도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파산 절차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파산 절차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조사 및 확정, 그 다음에 파산재단이 구성, 부임권 등이 행사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산재단에 환가를 해서 배당을 하고 파산 종결을 합니다. 배당으로 간 걸 종결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채권자한테 배당을 못하는 걸 파산 폐지라고 합니다. 재단 채권만 변제해도 파산 폐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에서는 면책 결정을 하죠. 법인에서는 여기서 이제 끝나죠. 면책이라는 제도는 없으니까요. 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파산 절차는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공평하게 배당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채무자나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청하는 것을 자발적 파산, 자기 파산이라고 하고 채권자 파산도 있죠.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함으로써 파산 절차는 개시됩니다. 회생 절차에서 신청권자로서의 채권자는 일정한 자격 제한이 있지만 금액이 있죠. 금액은 일반 채권은 10억, 담보 채무는 15억까지 그 이상 되는 경우는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이런 제한이 없죠. 파산 선고라는 용어는 회생 절차 개시나 개인 회생 절차 개시와 균형상 파산 절차 개시로 바꿔야 합니다. 아직 용어가 정리가 파산에서는 파산 선고라는 용어가 쓰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가 나면 파산 채권자들이 채권 신고를 하고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을 확보하여 환가한 후 배당을 하고 종결합니다. 배당할 것이 없으면 파산 절차를 폐지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파산 절차가 종료된 후 면책 절차가 있죠. 파산 채권과 재단 채권. 파산 채권이나 원칙적으로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재단 채권이란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회생 절차에서의 회생 채권과 공익 채권에 각 상응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 정책적인 이유, 근로자 보호 등으로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 중 일부는 재단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 조세 채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책적인 걸로 파산 선고 이후에 발생한 거라도 임금 채권이 대표적입니다. 재단 채권은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파산 채권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고 파산 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습니다. 따라서 파산 절차에서 어떤 채권이 파산 채권인지 재단 채권인지는 권리 행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파산 채권자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아가 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아니면 실권되는 회생 절차와는 다릅니다. 파산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 환채권자, 별채권자, 재단 채권자 등은 원칙적으로 파산 절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권리를 재판상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 파산 선고가 되면 변제재원, 환가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 선고 시점의 재산으로 고정됩니다. 파산 선고 당시, 고정주의죠. 개인 회생이나 회생은 팽창주의죠. 파산 선고당 회생 절차, 개인 회생 절차 개시 당시 플러스 이후의 재산도 다 포함됩니다. 파산 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합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재단만이 변제재원이 되고 파산 선고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변제재원이 되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 취득한 재산은 채무자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신득재산이라고 하죠. 이걸. 파산재단은 채무자로부터 분리되어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제3자의 지위에 있는 파산관제인에게 맡겨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사가 맡고 있지만 수원 같은 데는 이제 공인회계사가 관제인으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을 환가,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줍니다. 변제재원이 파산 선고 당시 재산으로 한정되는 관계로 고정주의라 그랬죠. 배당, 변제를 받게 되는 채권도 파산 선고 당시 존재하는 채권, 파산채권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재단 채권을 변제하고 남아야 파산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습니다. 변제 후 남은 파산채권은 면책됩니다. 개인의 경우 그렇다는 거죠. 법인의 경우에는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소멸함으로 사실상 변제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재단 채권은 파산 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면책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파산 절차는 포괄적 집행 절차라고 그랬죠. 집단적 포괄적.
집행 절차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은 개인 채무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파산재단에서 일부 재산을 제외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제 재산이죠. 보증금 같은 경우 서울은 5천만 원, 그 다음에 뭐 광역시나 이런 쪽은 얼마죠? 4,300인가요? 2,700, 뭐 2,000 이런 식으로 좀 차등화되고 있습니다. 네 단계로 나눠지죠. 그렇죠. 주택임대차법에 정한 일정한 범위 내의 임차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비 1,110만 원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자유재산이라고 하죠.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면제 결정이 된 면제재산, 장래취득재산, 여기다 하나 더 굳이 하면은 관제인이 환가를 포기한 재산이 있습니다. 4개를 자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자유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유재산은 채무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 유지 또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원으로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법인 내에서는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유재산을 인정할 수 없죠. 다만 예외적으로 면제재산이나 압류금지재산을 그 상속인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추 적용을 하자는 설도 있습니다.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파산 절차에서도 파산 절차 내에 집단적 채권 확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죠. 파산 채권자가 채권 신고를 하고 채권 조사기일에서 파산 관제인이 시부인을 합니다. 파산 절차에서 채권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회생 절차와 달리 배당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채권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채권 신고를 하면 이제 특별조사기일을 잡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시인하면 파산채권 확정되고 부인하면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소, 파산선고 당시 계속된 소송의 수계,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이 있는 경우 확정 절차를 통하여 파산채권이 확정된다. 요 집행권한이 있는 거,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이 있는 경우는 일단 뭐 청구이소라든가 재심이라 그랬죠. 혹은 상소. 채권 확정 절차에 따라 확정된 파산채권은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산 절차 첫 시간이었고요. 뭐 개인 파산, 그다음에 법인 파산 동일하고요. 면책 절차가 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